안녕하세요, 도깨비TV입니다. 요즘에 그냥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고 그냥 뭔가 우울증이 올라나? 아니, 형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보편적으로 한 50, 40대 한 초중반이 지나면은 형님들도 한 번씩 오고 그러나요? 한 번씩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한 번씩 오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자, 오늘은 드라이브 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어제 저녁에 한국 분이셨습니다. 근데 중국 친구가, 자기가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중국 친구가 제 이름을 대면서 저를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고, 알아봐 달라고. 나는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 적이 없다. 알고 봤더니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가 그 여자 브로커예요. 예, 이름이 조한이라고. 이름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고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 리뷰해드렸던 전기세 냈다고 했는데 전기세가 10만 페소 이상 밀려가지고 제가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랄 정말로 엄청난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가까이를 그 여자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나봐요. 근데 몰래 인출을 한 거예요, 현금을.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이 나라가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외국인이 필리핀 사람을 사건 접수를 해서 처벌을 하게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근데 그 친구는 구속이 안 됐대요. 지금도 버젓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눈탱이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수법에 눈탱이를 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나 여기서 렌탈 사업 하시거나 뭐 상가임대 하시는 분들 주의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손님을 데리고 와서 손님한테는 여기가 2달 디포짓이잖아요. 거의 뭐 2달 디포짓, 뭐 많게는 풀려는 6개월, 한 달 거 뭐 이렇게 받는데 다 틀리잖아요. 손님한테는 1년 거를 한꺼번에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는 2달 디포짓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실 거에 뭐냐면 무조건 세입자하고 다이렉트로 브로커가 데리고 와도 나는 세입자랑 계약서를 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브로커랑 계약서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라도 한국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리인으로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기도 하잖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부자들은 전부 부동산 브로커 애들이 집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대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세입자가 바로 쓰셔야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1년 거를 갖다가 받아서 다 쓴 거죠. 돈을 융통을 하는 거지. 이제 돌려막다 안 되니까 뻥 터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나라가 의외로 필리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기가 있냐면 자기 땅도 아닌데 임대를 합니다. 25년 장기 임대를 하는데 자기 땅이 아니야. 제가 피해 보신 한국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한국분이 피해를 보셨는데 어떤 피해를 보셨냐면, 왜 여기에도 주인 없는 땅은 아니지만 땅 주인이 외국에 장기적으로 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땅을 판매하거나 판매 계약서를 써놓고 명예이전 서류를 낮춘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장기적으로 25년 계약을 해준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 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한 분이 피해를 보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3층을 다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너 누구 허락 받고 여기다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외국 살다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실제로 계약한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람은 이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건물 짓다가 뺏긴 거지.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과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동의서도 다 받으셔야 되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그러겠지만 공동명의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물려받은 땅에 대한 재산을 여러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야, 이거 다리 다 지었네요.
제 이 3대교인데 저기 보이시는 게 세부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죠. SMC 사이드입니다. 야, 저 산도 보이고. 아,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여기 계속 카메라 비치고 들어오는데 여기도 백화점 몰이에요. 지금 이쪽이 탈리사이 가는 쪽인데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네요. 예, 엄청나게. 한동안 여기에 디즈니랜드가 또 들어온다고 말이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뭐 고속도로 공사도 하고 있고 무슨 5대 계획이라고 해서 뭐 그 뭐죠? 전철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것도 생기고 있고 신도시가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가 바로 세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쓸 때 특히나 손님들의 소지품을 관리하는 직업, 예, 이런 직원을 쓸 때 고용할 때 테스트를 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짓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작은 돈을 갖다가 언제나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냥 손이 닿는 위치에 언제나 그냥 자유분방하게 놔요. 작은 돈을.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돈이 비는지 안 비는지를 몇 번에 걸쳐서 체크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고용을 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일하는 아떼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때 보면 먹는 거에 손을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라면을 갖다 먹는다든지 과자를 갖다 먹는다든지 또 이런 거는 그냥 살짝 어느 정도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래 갖다 먹어도 돼 얼마든지. 그런데 나한테 얘기만 하고 갖다 먹어 이렇게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먹는 거 가지고 또 야 얘기하고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먹는 거 가지고는 좀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저도 그냥 봐주고 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어떤 분들 여기 오셔서 경찰이랑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경찰이랑 싸워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교통경찰 있죠. 교통경찰 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씨 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걔네들 욕 다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교통경찰이나 경찰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예, 무조건 손해예요. 제가 한 번은 교통경찰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싸웠다기보다도 계속 우겼죠.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좌회전하다 걸렸는데 계속 이제 우기다가 이 친구가 3,000페소짜리 딱지를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000페소면 한 7만원 돈 되잖아요. 돈을 달라 이거지. 이제 나는 돈을 안 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니 그 친구가 이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끝내 저도 200페소 주고 그냥 말았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끔 가다 가끔 아주 가끔이에요. 악의적으로 큰 돈을 뜯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지값은 200페소밖에 안 되는데 2,000페소를 뜯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악의적으로. 근데 뭐 ORC야 그냥 자동차 등록증을 봤는데 등록증에 리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뭐 차를 경찰서 주차장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한 200~300페소 주고 끝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싸워가지고 좋을 일이 없어요. 딱지 끊을 일이면 딱지 끊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 친구가 큰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한 200~300페소 주고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돈 주는 경우 있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돈 주는 경우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눈치 좀 보셔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이렇게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아이들한테 돈 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이동 중에 창문 열고 이렇게 돈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다 여시면은 뭐 휴대폰이라든가 지갑을 이렇게 탁 훔쳐가지고 막 달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뭐 가이드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돈을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 주위에 아이들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냥 안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아이들한테 돈 한번 줬다가 아이들이 한 10몇 명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갑자기 모여들어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애들한테 500원씩 뭐 1000원씩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막 욕심이 생기니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거나 아이들이 많은 데에서는 한 아이한테 코인 이렇게 동전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거 한 번씩 주의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뭐 유튜브 찍으면서 안 좋은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그래도 주의하면 좋으시다는 취지에서 미리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도 드라이브 썰이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필리핀 세부에서 썰 털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도깨비TV입니다. 감사합니다.